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V앱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첫 생방송을 하게 됐어요. 우선 V앱에서 만나게 된 거 너무 반갑습니다. 많이들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하기 전에 여기를 주셔가지고 이걸로 반응을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심지어 이 케이스도 V예요.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하트 수가 엄청 빨리 올라가네요. 그래서 저도 하나 눌렀습니다, 하트를. 하트가 엄청 올라가고 있고, 이게 약간 근데 딜레이가 있나요? 그렇구나. 약간 딜레이가 있나 봅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제 미니 앨범 4집 채셔 발매 기념 V앱 첫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 거냐면요. 제가 앨범 만들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앨범에 담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앨범이 나온 이 순간의 기분들,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근데 또 이게 글로벌 채널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각국의 분들이 다 보고 계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일본, 각지에서 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제가 다 한마디씩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다들 각지에 있는 세계 팬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서 진행을 계속 해야 하는 거래요. 무슨 얘기를 먼저 하면 좋을까요? 우선 실시간으로 제가 여기를 볼 수 있으니까요. 댓글이랑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지금 제 앞에 모니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는데, 일단은 막 조명이 엄청 많아요, 여기. 그래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거울도 있거든요, 옆에. 근데 나는 이거 보고 내가 오늘 이렇게 생긴 줄 알았지. 그래서 오늘 얼굴이 컨디션이 괜찮네 하고서 여기 거울 봤는데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V앱 이거 조명 이렇게 해주는 거 장난 아니다. 되게 고마운 것 같아요. 예쁘게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듭니다. 자, 앞으로 좀 V앱을 통해서 인사를 자주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어제 나온 앨범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23일이죠. 어제 제 네 번째 미니 앨범 채셔가 공개됐습니다. 여기 피디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이시고 다정하시고 열의에 넘치시고 V앱 마음에 너무 드는데? 재밌는 것 같아. 자, 새 앨범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다는 얘기를 지금 한 네 번째 하고 있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이번 앨범은 아시다시피 제가 첫 프로듀싱을 맡은 앨범입니다. 그래서 준비 기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고민이 많았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걱정도 많았고 부담도 많았고 뭐가 되게 많은 앨범이었어요. 근데 지금의 마음은 정말 하길 잘했다. 내가 23살이 돼서 드디어 뭔가 업적을 하나 그래도 달성했다. 나중에 30대가 돼서 20대를 돌아봤을 때 뭘 잘했나 생각을 하면 내가 프로듀싱을 했지. 23살에. 그게 참 잘한 일로 꼽힐 것 같아요. 즐겁게 만들었거든요. 힘들게 즐겁게 만들었어요. 좀 다 곡도 들어보셨나요? 제 V앱을 보고 계실 정도면은 곡도 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곡이 제일 마음에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좀 댓글로 막 올려주세요. 어떤 곡이 마음에 들었는지 제가 그걸 반응을 좀 봐야겠어요. 저는 자정에 보통 앨범이 나오면 그 업데이트 차트를 안 보고 자요. 너무 떨리니까. 그래서 아예 12시에 그냥 앨범이 나오면 1시 되기 전에 잠에 드는데 이번에는 좀 책임감이 남다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만든 앨범인데 과연 순위가 어떨까 이게 궁금해서 1시까지 안 자고 기다렸다가 핸드폰 딱 옆에 이렇게 두고 절대 안 봐야지, 아무 반응도 안 봐야지, 그냥 차트만 봐야지 하고서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보고 있다가 1시 땡 돼서 막 8개 차트를 다 확인했어요. 근데 이렇게 딱 7곡이 딱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질서정연하진 않았나? 좀 순서가 뒤바뀐 것도 없었어요? 없었대요. 딱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걸 보고 진짜 너무 기분이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어른들이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종교가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에게 구체적으로 뭘 감사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제가 확실히 느꼈어요. 그냥 이런 상황이 되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육성으로 감사합니다 허공에 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더 열심히 살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감사해요. 들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앨범 만드는데 제 의견, 첫 프로듀싱이다 보니까 좀 어설픈 의견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어설픈 생각들을 잘 이렇게 다듬어서 딱 구현할 수 있게 도와주신 우리 스태프들께도 감사드리고 응원해주신 팬분들 감사드리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냥 뭔가 이렇게 되게 운을 만들어주는 뭐 신이 있다면 저는 종교는 없지만 모든 신께 감사드리고 다 감사해요. 그때 뭐가 좋은지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푸르던이 좀 많네요. 안경도 많고 푸르던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푸르던이 2위더라고요. 그것도 참 신기했어요. 왜냐면 저희 회사 내부에서도 그 투표 같은 걸 했거든요. 이제 타이틀이야 뭐 타이틀 그 스티커가 붙어 있으니까 선두에 있겠지만 그 뒤에 수록곡들 순위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근데 저는 푸르던 아니면 제제일 것 같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푸르던이 4번 트랙이거든요. 근데 꾸역꾸역 올라와서 2위에 딱 있는 걸 보고 진짜 신기했어요. 그래서 와, 아시다시피 또 무한도전에서 제가 박명수 쌤과 부르려고 했던 곡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레옹을 나중엔 하게 됐지만, 그래서 와, 이것도 역시 무도의 힘도 되게 큰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고, 지금 근데 또 무한도전 하고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간에 생방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무한도전 안 보고 이걸 보고 계신 분들께 또 다시 감사드립니다. 감사함의 연속.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푸르던을 좋아하시길래 그것도 또 감사했어요. 4번 트랙인데 2위까지 이렇게 가 있는 걸 보고, 또 여름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지금 가을이다 보니까 안 듣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조금 며칠 후에는 푸르던이 23을 이기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또 뭐 주변에 맞아요. 그 얘기도 해야지. 또 감사한 게 또 있어요. 무슨 상 받은 것 같네요. 무슨 막 엄청 큰 상 받아가지고 감사 인사하는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해서 그래요. 감사 인사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많이 주변에 또 동료분들이 SNS에다가 노래 좋다, 막 잘 만들었다 이런 거를 올려주신 걸 또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분들께도 너무 감사하고, 네, 뭐 저한테도 문자도 많이 해주셨는데 이 방송을 그 동료 연예인분들께서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또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자, 또 제일 좋아하는 곡?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을 제일 좋아합니다. 가장 만든 지 오래된 곡이기도 하고요. 이상하게 무릎을 부르면 이렇게 울컥해요. 제가 노래를 만들려고 써놨던 글이 아니라서 무릎 가사는 그냥 뭐 일기에도 썼었고 이런 글들을 이제 조합해서 만든 곡인데 그래서 그런지 다른 곡들에 비해서 훨씬 더 감정이입이 잘 되고 녹음할 때도 좀 힘들었어요. 슬퍼져서. 그리고 어제 채쇼라고 저의 쇼케이스를 했었는데 그때 이 곡을 라이브로 불렀거든요. 근데 왜 웃고 계시죠? 앞에서 스태프분이 웃고 계셔서 그 곡을 또 라이브를 하는데 또 울컥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릎이 이번 제 앨범 최애 곡, 그 최애라는 말 다들 아시죠? 요새 신세대라면 다들 아실 거예요. 최애 곡, 저의 최애 곡은 무릎입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가사를 누가 올려주셨는데 무릎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러주는데 저도 거의 울 뻔했어요. 제가 쓴 곡을 듣고 우는 거는 뭔가 좀 그렇지만 네, 들을 때마다 조금 울컥해요. 무릎 기타 반주도 좋지만 이번 피아노도 굿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피아노 버전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원래 애초에 쓸 때 피아노 곡으로 생각을 했던 곡이거든요. 근데 제가 피아노 연주를 잘 못하니까 그냥 기타로 편의상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편곡자분이 피아노로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딱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듣고 그래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소리는 이거였어 라고 해서 마음에 많이 들어요. 기타 버전도 물론 좋고 두 버전 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가사를 7곡을 제가 다 썼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직접 작곡 작사에 참여하지 않은 이전 곡들에 비해서 애정이 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한 곡 한 곡 다 아쉽고 다 소중하고 네,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제가 여기서 최초로 공개하는 건데 떨린다. 저의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교정본만 몇 번 봤었고 이렇게 시중에 판매되는 이 완성본 완전히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수정은 없어 하고 땅땅땅 이렇게 된 이 완성본을 오늘 이렇게 처음 공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짜잔! 크게 보여주세요. 여기. 짠! 제 앨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4번째 미니 앨범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옆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제가 만들려고 너무 그러니까 앨범을 제가 딱 손에 들고 이상한 기분이 든 게 처음이었어요. 그냥 이 전 앨범들은 자 지은아 앨범 나왔어 그럼 받고 와 앨범이다 이러고 싹싹싹 보면서 와 뭐 사진 잘 나왔네요 뭐 이러고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번에는 그냥 딱 받고 약간 이렇게 팔자 눈썹이 됐고요. 그 기분을 참 희한하더라고요. 기분이 마냥 막 됐다 시험 기간 끝났을 때 야 이런 기분도 아니고 그냥 조금은 슬프기도 하고 벅차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누군가에게는 그냥 또 똑같은 앨범이겠지만 저한테 이게 주는 그 의미는 좀 남달라요. 이번 앨범은 좀. 그래서 이걸 좀 빼가지고 보겠습니다. 짜잔! 채셔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보라색 색깔 이런 재질에 만져보실 수 없죠? 이런 재질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이게 딱 여러분 이런 재질이에요. 이 재질 고르는데도 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원단 그 하시는 분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딱 만져보고 이게 감이 좋군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색깔도 고민을 많이 했고 이번 앨범 메인 색깔이 보라색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서 그냥 보라색으로 했어요. 그리고 채셔 고양이 그 채셔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색깔이 또 보라색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라색을 이렇게 했는데 어때요, 여러분? 예쁜가요? 제가 반응을 좀 볼게요. 진짜 이뻐요. 가지고 싶다. 저 주세요. 앨범 오면 만져볼게요. 꼭 만져보세요, 여러분. 이거 고르는데 오래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 봐. 뷰티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꼭 앨범 살게요. 책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책이에요, 이거. 그 얘기를 제가 안 했군요. 책을 이번에 제가 7곡이 다 소설 속 캐릭터들을 그 테마로 곡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앨범 자체도 책 모양으로 만들었죠. 책 느낌이 나나요? 그걸 딱 보시자마자 아신다면 그럼 제가 원했던 그 목적이 제대로 전달된 것 같네요. 한번 좀 열어볼까 봐요. 짜잔! 이렇게 하면 CD가 있어요. 지도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지도의 한 부분을 이렇게 CD로 만들었고요. 여기다 채셔라고 써있고 아이유! 아이유라고 써있고요. 이렇게 열어보면 사진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진 예쁘지 않나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이번에 사진도 또 제가 좋아하는 실장님, 목정욱 실장님이랑 같이 찍었거든요. 목정욱 실장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진 않겠지만 목정욱 실장님께도 또 감사한다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또 이런 사진들 이렇게. 근데 이걸 다 보여드려도 되나? 다 보여드리면은 왠지 저걸로 다 봤으니까 하고서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띄엄띄엄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사진이 좀 많아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되려나? 자, 감질맛 나죠?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직접 한번 구매해가지고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컷만 좀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제재 컨셉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제가 찍었어요. 이거 찍고서는 산모기에 엄청 물려가지고 무슨 막 이렇게 혹 난 것처럼 이렇게 다리에 산모기를 막 물리고 제재 컨셉에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서 이렇게 했고 이게 또 책을 컨셉으로 한 앨범이다 보니까 글씨체도 그냥 딱 정직하게 책 글씨체로 했어요. 책 같죠, 뭔가. 이런 식으로 앨범이 돼 있고요. 이제 뒤에 크레딧을 좀 보자면 여기저기 참 아이유 이름이 참 많아요. 그것도 참 뿌듯해요. 여기도 아이유, 여기도 아이유 이렇게 아이유가 많이 박혔던 앨범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딱 보면 프로듀서 아이유 뭐 여기 또 아이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냥 제가 앨범 자랑하려고 만든 시간이에요. 되게 기분이 좋아요, 앨범을 볼 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앨범이 구성이 돼 있고요. 안에 보면 이렇게 짠! 지도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앨범 공개되기 전에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지도가 이렇게 실사로 딱 들어가 있는데
이 지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개 캐릭터가 지도에 다 숨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들? 일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있어요. 각각 무슨 캐릭터인지는 제가 힌트는 많이 드렸거든요. 앨범 곡 소개도 옆에 그 실제 책에서 써져 있는 그대로 그 문장을 이렇게 앨범 곡 소개 옆에다가 다 각각 써놨고요.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곡은 뭘 테마로 썼구나, 뭘 테마로 썼구나 이런 거를. 그래서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특별히 V앱 시청자분들께만 공개하는 이 지도도 만드는 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물론 제가 직접 그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제가 초안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이 구성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보내드려서 그림을 또 멋지게 그려주신 분이 그려주셨는데 그 초안을 여러분께만 공개를 할까 봐요. 이건 제 핸드폰에 있는데 이렇게 제가 그렸었어요. 처음에 이렇게 보시면 확대를 해서 보면 여기 뭐 토끼도 있고 여기 이정표도 있고 여기 레드존 여기 안경 존 있고 여기가 또 그린 존 여기 보시면 제재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제가 이런 초안이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된 거예요. 구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 또 감사해야겠어요? 안 감사해야겠어요? 제가 이분께.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 다 감사함 투성이야, 이번 앨범은. 그래서 지도를 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앨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갖고 싶으시죠? 이게 오프라인 매장에는 27일부터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요. 아유, 채셔 많이 사랑해주세요. 댓글을 좀 더 볼까요? 역시 또 저희 팬분들이라서 다 잘한다. 잘했어요. 대단해요. 아이고, 좋네요. 막 이렇게 감사해라. 댓글 봐주세요. 악필이다. 이런 것도 있고. 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께만 공개하는 거예요. 아무데도 공개 안 했어요. 이거는 저랑 이 지도 작업해주신 분이랑 저희 A&R 팀장님 셋만 본 그림이에요. 여러분께 제가 공개를 했습니다. 자, 제재는 격변을 하셨는데 제재가 특히 많이 변했죠? 저는 그냥 이렇게 졸라맨으로 그려놨는데 그렇게 막 디테일을 살려서 예쁜 제재를 또 그려주셨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 보시면 어디를 봐야 돼? 여기를 봐야지. 음원 차트에는 7곡만 이렇게 등록이 됐는데 앨범에는 9트랙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과 23라는 곡이 들어갔는데요. 마음은 아시다시피 제가 올 5월에 냈던 그 곡이고 23는 프로듀서에서 극 중에 신디가 불렀던 곡이에요. 이 곡을 보너스 트랙으로 넣게 됐어요. 이 곡을 또 많이 좋아해 주시고 해서 이 앨범을 갖고 계신 분들만 들을 수 있게 보너스 트랙에 넣었습니다. 아무튼 한정판은 없어요. 그것은 프로듀서의 역량 미달로 한정판까지는 제가 기획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뭐 다음에 제가 또 만약에 프로듀싱을 맡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 더 여유가 생기고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테니까요. 그때는
그런 한정판 같은 또 이벤트도 계획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딱 요거입니다. 자, 지금까지 채셔 앨범 개봉기였습니다. 여러분, 11월 14일이 뭐 하는 날일까요? 조금 놀라셨죠? 11월 14일에 뭐가 커밍순이라는 거지? 앨범이 또 나오나? 근데 역시 프로듀서의 역량 미달로 그런 건 없고요. 아까 앨범은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11월 14일에는 좀 재밌는 걸 이벤트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날 바로 영상회를 개최합니다. 오! 네. 그러니까 뭐 거창하게 뭐 영상회라는 단어도 좀 거창하긴 한데요. 그냥 제가 그간 앨범 작업하면서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 그러니까 그런 걸 제가 막 인터뷰를 이만큼 했어요. 그날 한 4시간 정도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또 아까 방금 나온 영상처럼 앨범을 만들면서 찍어 놓았던 비하인드 영상들을 또 이렇게 공개를 하는 그런 날을 가져볼까 해요. 팬분들과 함께. 그래서 이걸 어디서 하냐면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지진 않았는데 그거 어디서 하는지도 다 얘기해도 되나요? 어디서 하죠? 서울, 부산, 광주, 대구에서 영상회를 개최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큰 화면에서 아이유의 그런 미공개 영상들과 인터뷰를 보실 수 있는 날이에요. 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인터뷰를 아무튼 4시간을 했어요. 그걸 하고 목이 완전히 쉬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저의 그냥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모조리 다 쏟아냈고요. 영상회에서 그 생각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5만 명이 시청을 하고 있대요. 그게 너무 큰 숫자라서 잘 감이 안 오는데 15만 명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인 거지? 근데 아무튼 엄청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트가 280만 개를 돌파했대요. 이건 더 큰 숫자라서 더더욱 그게 안 된다.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38만 이럴 때 봤는데 280만 개를 돌파를 했다고. 감사합니다. 하트 저도 드릴게요. 눌러주셨으니까 저도 하트 드릴게요. 댓글을 또 조금 볼까 봐요. 언니 현정아 수능 잘 봐 해주세요 하셨는데, 현정아 수능 잘 봐. 이제 곧 수능 또 돌아오잖아요. 수험생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서 꼭 원하는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험생들 화이팅! 특히 현정이 화이팅이다. 그리고 16만 명으로 늘었대요. 감사합니다. 뭐 예약 구매했어요. 뭐 광주에서 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음악방송 활동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이 많아서 음악방송은 이번에 계획이 없습니다. 아쉽죠. 저도 좀 아쉽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했잖아요. 올해 초엔 뭐 프로듀사, 그리고 바로 무한도전, 그 틈틈이 또 앨범을 준비를 했던 거라서 11월부터는 제가 또 전국 투어 콘서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음악 방송을 하게 되면 제가 콘서트에 신경을 많이 못 쓸 것 같은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좀 바쁘게 달려왔고, 무리를 하게 되면 건강도 걱정이 되고, 네, 원하는 만큼 또 멋진 모습을 못 보여드리면 그건 나중에 돼서 정말 후회를 할 것 같아서, 내가 제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러면 콘서트에 올인하자. 나의 올 한 해 동안 남은 체력을 콘서트에 올인하자. 그래서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시는데 저도 참 아쉽고, 또 많이 활동 모습 못 보여드려서 또 팬분들께는 죄송하고요. 대신에 콘서트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막 회의도 많이 하고 여러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막
매일매일 나오고 있어요. 콘서트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앨범 냈으니까 다음 앨범 준비해야죠. 다음 앨범에는 이렇게 또 미리 약속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다음 앨범에는 방송도 많이 하고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자, 그리고 댓글 또 뭐 언니는 쉴 때 뭐 하세요? 하셨는데 저는 쉴 때 요즘은 TV도 많이 보고요. 이번에 앨범 준비하면서는 책을 좀 많이 봤어요. 그냥 책을 보면 다른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고민 말고 책에서 연상이 되는 다른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휴식처가 되고 좋았어요. 책을 좀 많이 읽기도 했고 뭐 영화는 제가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영화관도 가끔 가서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V앱에서 자주 볼 수 있나요? 하셨는데요.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면에 예쁘게 나오고 여기 스태프분들 너무 다정하시고 뭐 여러분들 반응 좋고 그래서 자주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트가 300만을 돌파했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지은아 건강 챙겨 하셨고요. 저 건강 챙길게요. 네, 많이 먹고가 어제까지는 좀 뭐랄까 오늘 V앱도 있고 그래서 막 풀어놓고 많이 먹는 건 조금 그래도 얼굴도 안 예쁘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오늘은 좀 들어가서 배부르게 맛있는 걸 좀 먹어보려고요. 여러분들 저녁 식사 맛있는 거 드시고요. 머리 붙임머리예요? 하셨는데 이거 붙임머리예요. 제 머리는 지금 요 정도고요. 요 정도고요. 요건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요만큼 나는 거죠. 이만큼 붙였어요. 네. 요즘 읽는 책 추천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침의 문이라는 책 읽고 있어요. 그 박민규 작가님 책인데 어제 제가 볼륨에서도 그 박민규 작가님 책 중에 카스테라라는 책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요새는 그 작가님의 단편이에요. 아침의 문은. 그리고 그 아침의 문이라는 단편이 실린 또 여러 가지 단편이 실린 또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대제목이 아침의 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박민규 작가님 파트는 다 읽고요. 뒤에 다른 작가님들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아침의 문은 정말 뭔가 충격적이고 좋은 작품이에요.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또 팬이 작사한 가사로 노래 작곡해볼 생각은? 하셨는데요. 이건 재밌는 일이 될 것 같아요. 같이 작사를 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작사를 해서 그거를 곡을 만들면 재밌겠다 진짜. 근데 막 서로 작업하다가 싸워. 너무 막 곡에 좋은 곡을 만들겠다는 생각에 앞선 나머지 저랑 막 팬이랑 싸우고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생각해놨다가 나중에 한번 그걸 실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끝날 시간이래요. 몇 분이나 했죠 지금? 얼마나 했나요? 40분? 40분이나 했어요? 어이구 많이 했네. 36분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이게 사실 뒤에 또 다른 방송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서 마음대로 해도 된대요. 무슨 뭐 또 재밌는 얘기를 뭘 할 게 있나? 뭘 하면 좋을까요? 재밌는 얘기. 뭐 캡처 타임 좀 주세요 하셨는데 캡처 타임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캡처 타임을 드리면 좋을까? 뭐 말하고 있는 컨셉으로 손이 떨리고 있어 근데
손이 제가 요새 손을 떨어요. 손이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 손이 조금씩 떨리고 있는데 아무튼 이거 캡처 타임. 괜찮으셨어요? 제가 너랑 나 때부터 손을 떨어요. 이 안무 중에 마지막에 내 이름을 불러줘 하고 뒤에 돌았다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끝나요. 근데 이때부터 제가 손을 떨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이게 안무니까 딱 손에 힘을 주고 있다 보니까 이게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손을 떠네?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한 후부터 그냥 평상시에 손을 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참 심리가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안 떨려면 안 떨 수 있는데 내가 손을 떤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손이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캡처 타임을 가졌고요. 여러 모양의 하트를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이게 제일 사진 찍을 때는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하트. 그리고 조금 더 화려한 하트. 화려하죠? 이렇게 하면. 그리고 요새 뭐 유행하는 이런 하트가 있는데 저는 근데 요게 개인적으로 요 모양이 그렇게 예쁜 것 같진 않아요. 뭔가 조금 약 오르는 모양인 것 같아요. 뭔가 요런 느낌이 나서. 근데 이제 이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가끔 제가 팬분들한테 이렇게 날리긴 하는데 뭐 이런 하트가 있고요. 또 이렇게도 요새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하트 있고 뭐 이렇게 크게 하는 이런 하트가 있고 또 뭐가 있을까? 하트 아이디어 뭐 있을까? 이거 근데 너무 안 예쁘다. 근데 하트는 제대로 되네요. 하트 캡처 타임. 또 다른 중간중간 생각나시는 게 있으면 하트 아이디어 주시고요, 스태프분들. 뭐가 있을까? 캡처 완료 뭐 이런 거 해주셨고 모감중 행목제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모감중 행목제 화이팅! 멋진 축제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또 어떤 걸 하면 3초간 카메라 보면서 아이 컨택 해주세요. 이거 보고 하면 되죠? 아이 컨택 됐나요? 아이 컨택도 했고 또 이게 근데 다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지금까지 나온 앨범 중에 가장 아끼는 앨범은 물론 채셔입니다. 그렇다고 전에 나온 앨범들을 아끼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전에 나온 앨범들도 참 아껴요 많이. 그리고 또 그거 제가 프로듀싱을 해보다 보니까 프로듀서라는 직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가 이번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 전 앨범의 프로듀서를 맡아주셨던 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조영철 프로듀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최가범 프로듀서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진짜 저는 막 이랬거든요. 가수 입장에서는 이제 프로듀서 분이 이제 이건 이렇게 할 거고 저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반대되는 의견을 내요. 이건 근데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정말 죄송합니다. 진짜 얼마나 그게 힘들게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인지 거기까지 제가 헤아리지 못하고 그렇게 철없이 굴었던 거 너무 죄송해요. 진짜 조영철 프로듀서님, 최가범 프로듀서님 진짜 감사드리고 또 그 작사를 하다 보니까 작사가님께도 또 감사드리고 김이나 작사가님, 왠지 김이나 작사가님은 이 방송을 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저랑 잠깐 톡을 했는데 네, 왠지 저를 또 너무 응원해 주시는 분이니까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김이나 작가님께도 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최소 시상식
지금 진짜 너무 제가 시상식 같죠? 죄송해요. 근데 방송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나올 때마다 이런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했을까? 앞머리 정리하라고 하셨지. 앞머리 정리. 이게 포인트인데 자꾸 여기가 이렇게 삐치게 나와서, 그쵸? 이거를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됐죠? 네, 지금 깔끔한 것 같아요. 앞머리 정리도 했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막 말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근데 이거 다 근데 너무 뭐 미나 불러주세요. 미나 뭐 정은지 누나랑 친해요? 그래서 뭐 은지랑 동갑내기 친구죠. 그래서 은지랑 은지도 제 친구입니다. 그리고 뭐 또 뭐 신곡 조금씩 들려주세요. 근데 조금씩만 들려드릴까요? 그러면 뭐 1번 트랙부터 가겠습니다. 새 신발. And I'm in flash shoes with 다다닥 빨간 뾰족 구두를 신고 또 가 키가 큰 거울 앞에다가 한 바퀴 사뿐히 빙그르르. 이거 이 부분이 제가 리액션 너무 좋아. 여기 지금 분위기 리액션 그 새 신발 작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곡이 새 신발이에요. 왜냐면 새 신발에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딱 하나거든요. 안녕 오래 기다렸니 지루했지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새 신발에서는. 그래서 그 뒤에 가사를 쓰기가 어려웠죠. 할 말은 이미 첫 소절에서 끝냈고 뒤에 무슨 말을 써야 되나. 근데 이제 B 파트 방금 부른 그 파트에서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게 따다닥 또각 다닥 또다 토닥토닥토닥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하느라고 새 신발 작사가 오래 걸렸고 그 파트를 제가 제일 아낍니다. 이게 그냥 들으면 무슨 말인지 싶잖아요. 근데 그 파트가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2번 트랙 제재 어디 부르지? 제재는 꽃을 피운 듯 발그레해진 저 두 뺨을 봐 넌 아주 순진 내 그러나 분명 교활하지. 이 부분이 좋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재는 7곡 중에 가사를 제일 금방 썼어요. 제일 신나가지고 썼어요. 그러니까 나이라인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 제재라는 캐릭터가 정말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모순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소설에서도 표현이 되지만 누구는 제재를 보고 악마라고 하고 누구는 천사라고 하고 넌 정말 짓궂고 막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누구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진 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재 스스로도 스스로를 악마라고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묘사가 되는 부분이 이제 어떤 때는 정말 천사같이 굴어요. 너무 착하게. 근데 어떤 때는 장난기가 넘쳐서 진짜 못된 장난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죠. 그래서 언젠가 제재라는 캐릭터를 두고 노래 가사를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민기뉴가 되어서 제재의 그 나무 민기뉴가 되어서 제재를 바라보면서 부르는 노래인 거죠. 근데 소설을 보다 보면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민기뉴가 약간 여자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닌가? 그러니까 뭔가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그 분위기가 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민기뉴가 나중에 제재가 뽀르뚜까 아저씨랑 너무 친해져서 질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너는 요새 계속 그 포르투갈인 얘기만 하잖아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목소리가 그냥 여자 목소리로 들렸고 그래서 얘네 둘 봐라 아까 얼레리 꼴레리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여자 나무의 입장에서 보는 매력적인 제재의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스물셋 타이틀, 거기는 뭐 하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파트는 얄미운 스물셋 아직 한참 멀었다 덜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요. 이 부분을 좋아하는데 이 부분의 발음이 좋아요. 얄미운 이렇게 이런 게 좋고 아직 한참 멀었다 이렇게 좀 뭔가 찡찡거리는 느낌이 나서 이 부분을 좀 좋아해요. 그리고 스물셋은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채셔 고양이의 테마곡이에요. 이제 앨리스 보면 앨리스가 저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죠? 라고 채셔한테 물어요. 그럼 채셔가 그건 네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번 거기 그 한 줄로 가사를 쓴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스물셋은 아까 제재처럼 계속 모순되는 이야기를 나열해요. 뭐 나는 이제 다 컸다, 다 큰 것 같아요 이랬다가 아직 한참 멀었죠 이랬다가 나 이제 어른인 척해도 좀 믿어줘 이랬다가 나 좀 덜 자란 척해도 속아줘 이랬다가 난 사랑이 하고 싶어요, 돈이 벌고 싶어요, 나 그냥 죽은 듯이 살래요, 나는 다 뒤집어 볼래요, 이렇게 완전 반대되는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진짜거든요. 그렇게 시시때때로 생각이 변해요. 그런 시기예요, 저의 스물셋은. 그래서 여러 가지의 보기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고를래? 뭐가 진짜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네가 뭘 믿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 아까 그 채셔의 대사처럼 네가 어딜 가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처럼 네가 뭘 믿고 싶은가에 따라 다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곡이에요. 그래서 스물셋, 지금의 상태를 표현한 단어가 그냥 스물셋인 것 같아서 제목도 스물셋으로 해서 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푸르던 많이 또 좋아해 주시니까 너는 조용히 내려 나의 가물은 곳에 고이고 뚜뚜루루 뚜둑뚝. 네, 여기까지. 푸르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한도전에서 레옹 전에 썼던 곡이고, 저는 여름을 싫어해요. 더운 거 너무 싫고 땀나는 거 싫고. 근데 올 여름은 좀 예뻤던 것 같아요. 와, 이렇게 여름이 아름다웠나? 좋은데? 여름에 좀 좋은 기억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막 초여름부터 프로듀서도 잘 됐고 무한도전 하면서도 재밌었고, 그래서 그런지 올 여름이 좀 특별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여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곡이 이제 푸르던이고요. 5번 트랙이 이 소리 다 들리시나요, 여러분? 빵빵! 5번 트랙이 이제 무릎이죠. 무릎은 스르르르르 스르르 깊은 잠을 잘 거예요, 이런 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은 참 슬퍼요. 그래서 부르면서 슬퍼져요. 그 무릎이었고, 6번 트랙이 자이언티 씨가 피처링을 해주신 레드퀸. 너무 신나는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 곡을 받았을 때는 그 곡은 제가 작사만 했는데 처음에 작사를 하려고 곡을 딱 받았을 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듣다 보니까 이번 앨범에서 제일 이게 신나는 트랙이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좋아하고, 거기다 해솔 씨의 그 신들린, 정말 전 녹음실에서 깜짝 놀랐어요. 뭔가 디렉팅을 할 게 없었고, 와, 진짜 신들렸다, 너무 잘한다, 이런, 그냥 넋놓고 봤어요. 진짜 잘하네 이러고. 그래서 막 코러스도 막 알아서 착착착착 막 쌓으시고 이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자이언티 씨에도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레드킨 한 소절을 부르자면
초라한 걸 바라볼 때도 지금 핏기 없이 메마른 뺨에 생기가 돌더래요. A red queen. 이 부분이 이 리액션 이 부분이 신나요. 네, 그래서 레드퀸은 근데 사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슬픈 곡이거든요. 모두가 싫어하는 그 여자에 대한 곡이고, 그냥 여러분께서 그 노래를 딱 듣자마자 떠오른 그 사람의 곡이에요. 그게 누군지 저는 모르죠. 뭐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엄마일 수도 있고, 그냥 뭐 연예인일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이 노래에서 화자도 청자도 그 여자도 다 나다라고 생각하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 이 곡은 특히 얄밉게 불러야 돼. 왜냐면 이 곡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냥 이 화자는 누구의 편도 아닌 것처럼 객관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왠지 모르게 노래를 듣다 보면 그 여자 편이 되도록 듣는 사람들이. 그래서 좀 얄밉게 불렀어요. 노래 부르는 이 목소리 너무 밉다. 왜 그 여자의 얘기를 이렇게 뭔가 가볍게 하지? 신나게 하지? 슬픈 얘긴데? 이런 생각이 들게끔 좀 신나게 불렀고, 어느 곡보다 좀 가사 전달에 신경을 썼던 곡이에요. 다 좀 잘 이야기 전달이 잘 되게끔. 레드퀸이었고요. 7번 마지막 트랙이죠. 아니야, 마지막 트랙이지. 맞아요? 7번 잠깐만, 레드퀸 다음에 안경이에요? 아니지, 바뀌었지 바보. 푸르던 다음 레드퀸이고 그 다음 무릎이고 그 다음 안경이잖아요. 아 바보. 그거 이렇게 머릿속에서 편집해 주실 수 있나요? 그 곡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레드퀸에서 무릎으로 이어지는 그 감정선이 되게 좋은데 그렇게 좀 바꿔서 편집해 주세요. 아무튼 마지막 트랙이 안경인데요. 안경도 제가 좋아하는 곡이죠. 근데 좀 아픈 손가락, 안경은. 왜냐면 다들 이 노래를 별로, 저희 스태프들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아니야, 이거는 넣어야 해. 왜냐면 가사가 제일 이게 마침표로서 적절한 곡이기 때문에 이걸 넣어야 해. 해서 고집을 부려서 넣은 곡이고, 안경은 어디가 좋을까? 웃고 있는 그 표정 너머에 진심까지 꿰뚫어볼 순 없어요. 그저 따라서 웃으면 그만. 뭐 여기까지. 그러니까 안경은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싫지 않은 어른의 모습. 그러니까 저는 그 가사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많이 휘둘리는 사람이고, 아직은 어른이라기보다는 좀 덜 자랐죠, 어른이 되기에는. 근데 제 생각에 싫지 않은 어른의 모습은 이런 게 아닐까 해서 적당히 받아치고 적당히 믿지면서 사는 어른이 제일 싫지 않다. 그래서 쓴 곡이 안경입니다. 그래서 7곡을 다 들려드렸네요. 안경 넣어줘서 고마워요 라고 어떤 분이 해주셨고, 하트가 400만 개가 돌파했어. 우와, 480만 개 돌파했어. 감사합니다. 스물셋 안무 조금만 보여주세요. 근데 진짜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스물셋 안무가 진짜 잘 나왔거든요. 이번에 또 늘 제 안무를 담당해 주시던 박요한 안무 팀장님이 또 짜주셨는데 제가 고생하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했던 어떤 안무보다 이번 안무가 마음에 들어요. 막 진짜 댄스 가수 느낌이 나게 안무를 짜주셔서 제가 추면서 약간 나 좀 춤을 좀 댄스 가수처럼 지금 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좋거든요. 그걸 추면. 그거 안무를 이렇게 서가지고 보여드리자면 얼굴이 잘리네.
이렇게 아까 불러드린 그 부분의 안무가 제가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 조금 까먹은 것 같아. 네, 이렇게. 얄미운 23 아직 한참 멀었다 예. 덜 잘한 척해도 대충 속아줘요. 이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아 웃기다. 네, 이 부분이 제가 좋아하는 안무입니다. 아 근데 여기까지 했더니만 이제 진짜 끝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했죠? 1시간 1분? 아, 1시간. 1시간 했대요, 1시간. 1시간 했으면은 적당히 했다. 첫 방송 치고 1시간. 그러면 두 번째 방송에 2시간. 막. 1시간 한 거면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인데요. 그냥 이렇게 또 끝내드리기는 아쉬우니까 라이브를 한 곡 할까 해요. 오늘 막 뭘 많이 한다, 그쵸? 라이브를 하고 전에 뭐 다리 길다 있다 다리 길다 언니 후르츠 치킨 먹어봤어요? 하셨는데 제가 광고하는 브랜드 그 얘기하면 안 되죠. 안 되죠. 광고하는 브랜드 치킨에 후르츠 치킨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맛있던데 그 막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딸기 맛, 멜론 맛 이런 그러니까 치킨 맛이 그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실험적이긴 하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어떤지. 저는 좀 맛있게 먹었어요. 와 하트 500만 돌파했고요. 왕. 그리고 저녁 2달 남았대요. 신욱수 씨가 욱수야 힘내 해주려고 하셨는데 욱수야 다 왔다. 2달 화이팅. 자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곡을 라이브를 준비했는지 기대해 보세요. 제가 잠깐 라이브 준비하고 올게요. 뭐게 맞춰봐요. 응? 뭐
아 이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돼. 오늘 연주에 김재희 군이 도와주셨는데 이리 와서 누나 팬한테 인사해. 일로 들어오세요. 이번에 푸르던과 안경 편곡을 맡아주셨고요. 또 그 마음 공동 작곡 해주셨고 편곡 같이 한 우리 재희 씨. 너 근데 너 왜 후주 안 했니? 아 너무 긴장했나 봐. 후주에 내가 애드립 하려고 했는데 왜 후주 네. 안 했니? 죄송해요. 다음 연주에는 우리 조금 더 합을 잘 맞춰가지고 그것까지 잘 해보자. 자 인사드리고 안녕. 고마워요 제이 씨. 굉장히 잘하는 친구거든요. 다재다능하고 노래도 엄청나게 잘하고 제 편곡을 이번에 많이 해줘가지고 제이 씨께도 고맙고요. 네. 이제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이브 반응만 한번 조금만 보고. 근데 600만 채우면 가요 했는데 600만 채웠어요. 야. 그리고 뭐 좋대요. 다 좋다고 많이 해주시고 사랑한다고 저도 감사하고요. 히히. 위로받는 기분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 노래를 쓰면서 그냥 제가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쨌든 불면에 관한 곡이죠. 불면에 관한 곡이고 왜 오늘 하루 잘 끝냈는데 잠들 수 없나 이게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누굴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할 일이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근데 나는 지금 잠이 못 드나 그럼 내가 어떤 상황이면 잠에 들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먼저 떠오르는 게 무릎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베고 자던 그 무릎 그리고 제가 무릎을 베면 늘 세트처럼 같이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겨주던 그 손길 그게 있으면 내가 지금 잘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곡이고요. 이 곡을 듣고 누군가가 위로받는다면 그건 진짜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네요. 진짜 많이 들어주세요. 잠 안 오실 때 들으면 잠이 스르르르르르 올 거예요. 깊은 잠이. 네. 아무튼 오늘 여러 얘기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셨는데 끝까지 제 얘기 들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저의 감사를 받을 주인공을 여러분께 돌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마지막 퇴장은 그냥 또 미련 없이 딱 가야 이게 또 남는다고요. 그쵸? 여운이 그래야 남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현장을 나갈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제 미니 앨범 채쇼 많이 사랑해주세요. 잘 자요. 안녕.